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털보의사입니다. 다양한 질환에 관한 특별하고 정확한 지식과 건강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코피, 즉 코에서 피가 나는 거를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죠. 한 대 맞는다든지, 넘어진다든지, 부딪힌다든지, 코를 판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갑자기 쭈르르 난다든지, 밤새 넷플릭스 보고 다음날 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난다든지, 그럴 수 있죠. 코피는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의 괜찮다고 보고요. 코피가 많이 나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코피는 이 앞쪽에서 나는 코피와 저 뒤쪽, 목 뒤에서 나는 코피가 있는데 대부분 앞쪽에 나는 코피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쪽에서 나는 코피가 있을 경우에는 이때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응급처치를 빨리 해야 될 수도 있고 응급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선생님들한테 맡겨놓고 오늘은 일반적인 코피, 거의 대부분의 코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털보의사는 코피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있냐? 제가 대부분의 병을 이제 직접 겪어보고 있잖아요. 다 겪은 건 아니지만, 통풍도 겪어보고, 이것저것 겪어보고, 제가 말씀드린 건 많은데, 코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제가 7, 8살 때부터 코피가 계속 났어요. 최근까지도 계속 납니다.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났고, 자주 날 때는 매일매일 계속 난 적도 많죠. 심각할 때는 9시간 동안 계속 난 적도 있어요. 9시간 동안. 그래서 거의 휴지가 한 바구니 될 정도로 코피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코피가 안 먹고 그래서 무서운 적도 있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러나 의사가 되고 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코피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위험할 정도로 많이 난 건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코피에 대해서 그래서 나름 거의 박사, 도사인데요. 그러나 제가 여태껏 가지고 있던 코피에 대한 상식은 그냥 민간요법이죠.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그런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들, 그냥 보통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제가 코피가 또 나길래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죠. 코피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코피에 대해서 뭘 알고 있나 봤더니 코피가 나면 코를 틀어 막는다. 이런 휴지로 틀어 막는데 이것도 제가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이게 절반 하면 조금 많고 한 5분의 2? 5분의 정도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걸 좀 부드럽게 편 다음에 돌돌 말아서 가급적 그렇게 많이 튀어나온 데 없이 원형 비슷하게 요런 모양으로 딱 마는 겁니다. 제가 하도 이걸 코피가 많이 나봐서 여태껏 정말 많이 났겠죠. 그래서 이거를 마는 게 아주 익숙해졌죠. 그래서 이거를 코에다가 이렇게 딱 넣고 이러고선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떨 때는 금방 먹기도 하고 어떨 때는 코피가 몇 시간 동안 안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요. 아주 가까운 지인 중에 이비인후과 2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2분의 도움을 받아서 꼼꼼하게 사실 체크를 다 해보고 그리고 제가 쓴 대본도 직접 검증 다 해보고 그래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은 털보의사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비인후과 전문의 두 분의 감수를 받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다 믿으셔도 됩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코피에 대해서 새로 많이 알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응급처치나 민간요법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리고 코피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도 좀 부끄럽지만 그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코피가 어떻게 나는지 잘 몰랐어요. 왜 나는지 도대체.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확실히.
예,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피가 날 때 이 지혈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코피가 나면 머리를 이렇게 뒤로 제껴야 된다. 이렇게 뭐 코를 이렇게 막고 뒤로 이렇게 제낀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 뒤로 제끼면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코의 구조가 안에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뒤로 조금만 제껴도 코피가 나면 뒤로 계속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혈이 오히려 안 되고 이 피가 많이 넘어가서 몸에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상태 자체가 어떤 나중에 흡인될 우려도 있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피가 계속 나고 그래서 뒤로 제끼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되고요. 그리고 바로 누워서 안정해야 된다. 누워서 안정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코피를 멈추게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냉수로 세수를 한다. 아니면은 얼음 같은 걸로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냉수로 세수를 하는 것과 얼음을 갖다 대는 것은 피를 차갑게 해서 지혈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혈관을 수축시켜서 이게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고 안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할 필요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코피가 이렇게 자꾸 나서 있는 데는 코를 세게 풀어서 그쪽에 이 피를 일단 날려야 빨리 멎는다. 그런 엉뚱한 주장도 있는데요. 절대 하면 안 되죠. 피가 나면 그쪽에 피딱지가 딱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되고요. 이 코를 화장지나 아니면 솜 같은 걸로 막으면은 피가 빨리 멈춘다는 말도 잘못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는 이걸 막으면 빨리 멈추고 안 막으면 안 멈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이거를 또 꽉 막으면은 잘 멈출 것 같지만 꽉 막는다고 해서 잘 멈춰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피라는 것은 코 안에 있는 그 혈관에서 피가 나는 건데 이거를 꽉 막는다고 해서 그 구조 자체가 그 혈관 자체를 이렇게 눌러서 피를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걸 완전히 막으려면요. 전문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스펀지 같은 거 있거든요. 코에다 집어넣으면 스펀지처럼 쫙 펴지는 거. 그런 거를 쓰게 되면은 모르겠지만 이런 휴지 같은 걸로는 피가 나고 있는 그 혈관을 직접 압박할 수가 없어서 아무리 세게 틀어 막아도 좋지 않고 오히려 그 이렇게 수축 피가 나고 있다면 피가 나는 부위를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피가 나는 부위를 오히려 이렇게 벌림으로써 피가 더 나게 하는 조장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저는 이거 심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이 내용이 확실히 그 자료에도 나와 있었고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동의한 내용이라서 이 맞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그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건데 코피가 너무 많이 나서 코피가 멈추지 않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짖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뭐 그렇게 옳지 않다고 합니다. 코피가 난다고 해서 이거를 짖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하고요. 제가 이 경험이 한 번 있는데 고등학교 때 코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너무 자주 나서 이비인후과 가서 무작정 짖어달라고 했어요. 코피 나는데. 그랬더니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면서 짖어줄 수 없다고 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돌아왔던 적이 있는데 이게 짖는 것이 우선순위도 아니고 짖을 필요도 없다는 게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생각입니다. 여기서 번외로 바세린 바르는 내용이 한번 나오는데요. 바세린 바르는 거를 선호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 바세린 바르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을 수 있어서 바세린 바르는 걸 선호하지 않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바세린은 코 점막을 좀 보습을 해줘가지고요. 부드럽게 해줘서 피가 안 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코 점막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왜 피가 안 나냐.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코피가 왜 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얘기를 또 드릴게요. 그래서 이 바세린을 발랐을 때 그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이게 폐로 들어가면
애들 같은 경우는 폐렴이 생길 수 있다. 애들이 이렇게 마시다가 코하고 같이 잘못해서 폐로 넘어갔을 때 그 바세린이 들어가면 폐렴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바세린 바르는 거는 어느 정도 철든 사람들, 큰 애들 아니면 어른들만 바르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애기들한테는 바르면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바세린, 그러니까 코피가 자주 날 때는 바세린을 바르시고 흡입하지 않는 걸로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걸 포기할 수 없죠. 피를 줄줄 흘리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멎을 때까지 어디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래도 코에 휴지나 솜으로 막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이게 좋지는 않지만 코를 솜이나 휴지로 막는 거에 대해서는 용인하시더라고요. 일단 막아라. 그래, 막아라. 막긴 막는데 한 가지 지킬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휴지를 넣었다가 성격이 급한 사람은 1분 만에 빼보고 코피 나네 또 갈아 끼고 1분 만에 빼보고 또 갈아 끼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15분은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15분 동안은 막고 있어야 코피가 잘 딱지가 앉아가지고 코피가 잘 멎는다고 하고요. 자주 바꿀수록 계속 피가 난다. 근데 저는 그 전까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거를 자주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자주 바꿔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휴지를 자주 바꿔주면 안 된다. 피가 더 난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할 내용은 뭐냐면 코피를 이렇게 나왔을 때 휴지를 막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딱 멎어서 안 나오면 다행인데 피가 이 휴지를 타고 나와서 겉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주 바꿔 끼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의사의 상식으로서 좀 놔둬야 된다는 상식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바꾸는 면이 있었다. 제가 잘 몰랐을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피가 나는 원인, 코피의 어떤 메커니즘, 코피가 왜 나게 되는가, 그 구조가 어떤가, 이게 또 중요한데 이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피는 코의 점막이 손상돼서 피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막 겨우 그냥 점막 손상됐다고 피가 나냐? 그게 말이 되냐?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아마 학생 때 배웠을 건데 제가 그 시간에 아마 졸았겠죠. 그래서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코 점막의 구조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코의 점막이 손상되면 왜 피가 나냐면요. 제가 휴지를 정성스럽게 접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손 있는 부위가 혈관이고 이 하얀 휴지가 덮여 있는 부분이 점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의 점막은 굉장히 이 피가 혈액이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야 되고 냄새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습도도 자주 보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는 공기의 습도를 잘 보충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혈관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점막이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점막이 어느 정도로 얇으냐 하면 이 점막은 이렇게 손으로 건드려서 밀면 그냥 벗겨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 점막이면 이렇게 누르면 미끄덩하면서 이 점막이 벗겨져서 이 밑에 있는 혈관이 노출되면서 여기서 피가 콸콸 나는 이런 구조입니다. 혈관 위에 살짝 점막이 덮여 있는 구조, 이게 코의 점막의 구조이고 여기를 살짝만 건드려도 점막이 벗겨지면서 피가 콸콸 난다. 이거는 흡사 초코파이 있잖아요. 초코파이에 초콜릿이 굉장히 얇게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손으로 이렇게 꾹 누르거나 아니면 충격을 주면은 초콜릿이 깨지면서 초코파이 그 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점막이 코에는 굉장히 취약하고 얇게 덮여 있다.
그러면 이게 약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겠지만 건드리지만 않으면 대부분 문제 안 생긴다고 합니다. 즉, 코피의 대부분의 경우는 건드려서 난다고 합니다. 즉, 아기들 같은 경우는 코를 자꾸 후벼 파서 손가락으로 점막을 건드리는 바람에 점막이 미끄덩하고 벗겨지면서 여기서 피가 콸콸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코를 안 파는데 왜 피가 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 점막은요, 밀어서도 약하지만 이게 습도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습도가 낮아져서 그러니까 코가 많이 건조해지면 이 점막 자체가 갈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물었을 때 논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져 버리면 그냥 이것이 벗겨지지 않아도 이렇게 금이 가서 이 혈관이 노출돼서 그냥 피가 막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의 점막은 너무나 얇고 약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후벼 파거나 아니면은 뭐 볼펜 같은 걸로 후벼 파거나 아니면은 말라서 그쪽에 금이 가거나 그러면 피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피곤하고 했을 때 코의 점막이 약해지고 건조하고 그리고 점막이 건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면 바로 혈관이 노출돼서 피가 난다. 이게 코피의 원리입니다. 흔히들 비의료인들은 저도 최근까지도 코피가 자주 나는 사람은 혈관에 기형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혈관에 무슨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코의 점막이 관리가 잘 안 된 거다. 코의 점막을 자꾸 이렇게 자극해서 아무리 살살 만지더라도 예민한 데기 때문에 만지면서 미끄덩하고 껍질이 벗겨지면서 그냥 피가 쭉 난다고 보시면 되죠. 건조한 거 아니면 코를 자주 푸는 것만 가지고도 점막이 벗겨질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피가 난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 원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코피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피의 대부분은 코를 후벼 파는 거고요. 그 코의 전방에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주 후방에서 나는 경우도 있는데 후방 같은 경우는 잘 생기지는 않지만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부분은 이비인후과에서 전담할 부분이라서 코피가 안 멈추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필요 없이 이비인후과에서 잘 판단해서 치료를 잘 해줄 겁니다. 이비인후과에 제가 물어봤어요. 코를 지지는 경우가 자주 있냐? 굉장히 드물다고 합니다. 전기로 지지는 경우는 진짜 드물고요. 액체로 된 질산은으로 혈관에 이렇게 적시게 되면 그 부분이 순간적으로 화상을 입으면서 피를 먹게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드물게 한다고 합니다. 자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꼭 그런 거는 조치가 필요 없고 환자한테 습도를 잘 유지해 줄 것, 코 파지 말 것을 교육하고 보낸다고 합니다. 코피가 나는 주요 원리, 그 점막의 구조는 그렇고요. 아스피린이나 혈액순환제, 항응고제 그런 거를 드시면 피가 잘 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피가 잘 날 수가 있겠습니다. 혈우병 같은 그런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분들도 코피가 더 자주 나게 되겠습니다. 한약 같은 거 먹을 때도 날 수 있죠. 임신 중에도 코피가 자주 날 수 있는데요. 코 점막이 잘 상하고 호르몬 변화 때문에 코피가 자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코피 날 때 응급처치가 중요하죠. 코피 날 때 어떻게 되냐? 옳은 응급처치가 도대체 뭐냐? 아까는 잘못된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응급처치는요. 바로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여야 된답니다.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코에 이 부드러운 부분, 눈 사이에 있는 딱딱한 부분 바로 아래거든요. 이쪽을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잡아서 눌러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숙인 상태로 누른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 이걸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면 대부분 멎는다고 해요. 저는 이 방법을 몰라서 계속 코만 틀어 막았는데 몇 시간 동안 피가 계속 난 적도 있었죠. 출혈하는 부위를 직접 압박할 수가 있어서 빨리 멎는다고 합니다. 이때 요령은요, 이렇게 하고는 코를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한 2~3시간 동안은요, 코도 세게 풀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과격한 그런 운동이나 그런 걸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냉찜질에 관한 논란은 계속 있는데요. 이게 좋다, 나쁘다, 효과가 있다, 없다가 있는데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냉찜질을 코 주변에 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지혈작용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응급처치의 단데, 응급처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눈 사이에 있는 딱딱한 뼈 아래를 딱 잡고 누른다. 엄청 세게 누를 필요는 없고 숨 쉬는 게 막힐 정도까지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들도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30분 이상 피가 계속 나고 1시간에도 멎질 않고 계속 나면요, 그냥 이비인후과 가시면 됩니다. 좀 시간 내셔서 가셔야 되고, 어지럽거나 막 호흡 곤란오거나 피가 그냥 콸콸 나거나 그러면 그땐 빨리 가야죠. 피가 콸콸 나는 거는 앞쪽보다는 뒤쪽에서 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종양이나 아니면은 이비인후과적인 수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가끔 사망사고도 나긴 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적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은 피가 너무 대량으로 나는 분들은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됩니다. 예방이 뭐가 있냐? 일단 코 후비지 말고요. 그다음에 습도 유지하고, 비염이 있으면 코를 자주 풀게 되니까 비염 치료 좀 하고요. 감기가 걸려도 코를 너무 세게 풀지 말고 가급적이면 한쪽 나눠서 풀고, 피가 건조한 공기 때문에 코피가 좀 자주 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바세린을 바를 수 있지만 너무 어린 애기들한테는 바르지 마시고, 애기들이 충분히 말 알아듣고 코를 실수로 삼키지 않을 정도 나이, 그러니까 한 10살이나 11살 그 이후의 나이에 바세린을 바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그런 애들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코피의 응급처치의 기본은 바른 자세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코를 윗부분을 잡고 10분에서 15분 있는 거가 가장 좋고요. 지혈이 잘 안 되거나 자꾸 코피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를 가시고, 평상시에 습도를 충분히 제공해서 코의 점막이 상하지 않게, 코의 점막이 갈라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코피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말씀드려 봤는데요. 후비지 않도록 하시고 습도 조절만 잘하면 웬만한 코피는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솜으로 틀어 막는 것이, 아니면 뭔가를 넣어서 막는 것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라고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코피를 계속 흘리고 있는 털보의사였습니다.